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도 아깝게 틀렸습니다. 짐 로저스가 최근 이렇게 말했죠. 일본은 2020 도쿄올림픽 이후 쇠퇴할 것이라는 것은 정확히 맞췄지만 일본의 쇠퇴 시점을 2020 도쿄올림픽부터라 한 것은 틀렸습니다. 일본의 쇠퇴는 이미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일본의 상황은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좋지 못한데요. 최근 일본이 발표한 GDP 성장률을 보시면 0.1%, 거의 성장을 못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조금만 삐끗해도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에 반도체 산업이 있다면 일본에는 자동차 산업이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일본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이 일본의 유일한 희망인 자동차 산업마저 이례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실적은 한국에서의 판매 실적이 아닙니다. 일본을 포함해 전세계 시장을 통해 기록한 2019년 회계연도 기준 총실적 인점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닛산 -85%, 미쓰비시 -82%, 스즈키 -40.2%, 마쓰다 -13.5%. 이 결과만 보면 마치 전세계가 일본 자동차를 불매운동하는 듯한 수치죠.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닛산이 70% 추락 후 실적 전망을 낮췄다며 닛산이 특히 미국에서 지난 수년 동안 과도한 할인을 하여 자동차 브랜드 이미지가 낮아졌고 중고차 판매 가치와 이익 모두 떨어졌다 라며 닛산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즉 그동안은 미국에서 엄청난 할인을 통해 겨우겨우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과 경쟁해왔는데 이제는 브랜드 가치 자체가 낮아져 버려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조차도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아베 내각이 일본의 자동차 수출 회사들이 자동차를 해외에 많이 팔 수 있도록 엔화를 그렇게 많이 찍어냈는데 F학점이라는 최악의 성적표가 나온 것이죠. 일본의 경제를 먹여 살렸던 자동차 산업이 흔들리는 동시에 이제는 일본의 은행들도 어둠의 그림자에 휩싸였습니다. 일본의 3대 은행은 미쓰비시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 미쓰이 스미모토인데요. 이들 모두가 3년 만에 순이익이 감소하였고 특히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0%나 추락하였습니다. 아베 총리의 헛된 꿈에 불과한 아베노믹스를 위해 일본이 감당하지도 못할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결과 대출 이자로 먹고 살아야 하는 일본의 은행들이 터무니없이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어야 하다보니 수익성이 좋게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일본 은행들이 초저금리 정책의 실적 폭락을 경험하자 미쓰이 스미모토 은행과 야마가타 은행은 심지어 예금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앞으로 일본에서는 은행에 돈을 예금해두면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이자를 가져가 버리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일본 은행들의 수익이 감소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대출 금리가 워낙에 낮다 보니 은행이 대출을 해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돈이 필요한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시장조사업체인 도쿄 상공리서치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 일본 내 기업 도산 수는 총 780건이나 기록되었습니다. 한 기업의 도산 금액이 500억 원이 넘는 대형 도산은 아직까지 관측되지 않았지만 부채액이 100억 원이 넘는 도산이 16건이나 기록되었습니다. 참고로 도산한 기업들 중에서 부채액이 1억 원 미만인 기업들은 위 통계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심각해 보이죠?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아직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이 제대로 터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내수 시장은 이미 보셨듯이 심각한 침체기에 있고 일본 정부의 부채 비율은 238.2%로 미국의 2배, 한국의 6배, 독일의 3배가 넘는 수준으로 올라가 버렸는데요. 그 결과 1년 일본 정부의 총 예산 1000조 원 중에서 230조 원 이상을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또는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과학에 해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한다고 생각하죠. 일본이 해마다 교육 및 과학 분야에 52조 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무려 4배에 달하는 금액을 아베노믹스의 뒤처리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수출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비중을 담당하는 중국의 경제는 폭포수까지는 아니지만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소비자들이 더 이상 일본산 제품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 한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빛을 발휘하면서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 기업들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일본이 기댈 수 있었던 곳이라고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수출 비중이 높았던 한국뿐이었습니다.
일본이 퍼주기 외교를 해야 했던 곳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 나갈 한국, 이 세 국가 모두였는데 아베 내각은 불행히도 반대의 길을 택해버렸습니다. 일본의 미래는 암울하다. 앞으로 일본 주식을 다시 살 예정은 없다. 아베 정권의 한국 때리기는 어리석다. 일본어는 쇠퇴하는 언어다. 모두 짐 로저스가 한 발언들인데요. 이제는 결코 과장된 표현으로 들리지가 않네요.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며칠 전 이 영상을 통해서 미국을 잘못 건드린 일본에 얼마나 큰 위기가 찾아왔는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트럼프에게 8조 원 규모의 미국산 가축용 옥수수 275만 톤을 일본의 민간 기업들이 사겠다고 했지만 정작 일본의 민간 기업들은 미국산 옥수수를 추가로 살 회사는 전혀 없다라고 거부하였습니다.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 약 400일을 앞둔 상황 속에서 미국 농부들의 표가 절실한 트럼프의 뚜껑이 결국 열려버렸고 일본은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협상 1단계가 막 종료되었습니다. 여기 미국이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품목들 옥수수, 돼지고기, 소고기, 아몬드, 호두 등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산 농산물들에 대해서 관세를 낮추기를 원하는 미국과 미국의 자동차 수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주기를 바라고 있는 일본이 열심히 서로 대화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베의 옥수수 구매 약속이 자충수가 되면서 일본은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춰주는 것은 이미 물 건너 갔고 오히려 관세 폭탄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도 못할 만큼 멍청한 것인지 아니면 눈치가 없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며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인지 일본 언론사 교도통신은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쿼터제, 즉 수출 가능 수량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합의할 것이라 전했고 미국 무역대표부와 무역 협상을 진행한 모테키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걱정할 만한 내용은 없다면서 일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협상이 끝났다는 식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순조로운 무역 협상은 역시나 일본의 꿈이었습니다. 일본의 바램과는 완전히 퍼펙트하게 다른 협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일본의 아베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협정문에 서명한 장면인데요. 대충 보시면 둘 다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트럼프는 무엇인가 쟁취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반면 아베의 얼굴에는 씁쓸함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미일 협상에서 바뀐 점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본은 매년 8조 4천억 원 규모의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추가로 개방해야 합니다. 3조 5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에 대한 관세는 대폭 낮아지게 되는데 특히 소고기는 38.5%에서 9%로 축소됩니다. 1kg에 500원이었던 돼지고기 관세는 50원으로 획기적으로 낮춰버렸고요. 여기에 1조 6천억 원어치 미국산 아몬드, 호두, 블루베리, 크랜베리는 지금 즉시 관세가 사라지고 3조 6천억 원 규모의 와인과 치즈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결국은 0%로 내리게 됩니다. 즉 미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90% 정도의 미국산 농산물들이 매우 낮은 관세 혹은 관세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미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품목들을 다시 보시면 논란의 옥수수를 포함해서 농산물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트럼프가 미국 농부들의 환심을 사는데 성공한 수준이죠. 자, 두 번째, 소프트웨어, 비디오, 전자책 등을 포함한 48조 원 규모의 디지털 제품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무역협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디지털 제품들은 이미 서로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는 제품들인데 단지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드디어 일본도 무엇인가를 얻긴 얻었습니다. 그런데 8조 4천억 원어치 규모의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기로 한 일본과는 달리 미국은 480억 원 규모의 일본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주기로 하였습니다. 미국이 175배 더 많은 이득을 챙긴 것이죠. 만약 아베 총리가 트럼프에게 약속한 대로 일본 민간 기업들이 미국산 가축용 옥수수 8조 원어치를 구매해 주었다면 더욱더 심각한 격차가 벌어졌겠죠. 자, 일본이 미국에게 이 정도 양보했으면 뭔가 얻어야 정상이겠죠.
지금부터 미국에서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지는 일본산 제품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위표에서 다들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꽃가지, 간장, 증기 동력 터빈, 공작기계, 자전거, 악기. 일본 국민들, 특히 일본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를까요? 이 시대에 진정으로 퍼주기 외교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사례로 꼽힐 것 같습니다. 사실 아베가 꿈꾼 것은 일본이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응을 보시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출 것이냐는 미국 기자의 질문에 단호하게 노를 외쳤고, 이번에 일본과의 실무 협상을 이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는 자동차를 논의하고 싶어하는 것은 일본의 야심이라며 일본산 자동차는 관세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고한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역대급 갖다 바치기식 외교를 펼쳤음에도 아베 총리는 여전히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트럼프와의 회담 후에 아베가 뉴스 컨퍼런스에서 한 말인데요. 트럼프와 나 사이에서는 더 이상 추가로 일본산 자동차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을 확고하게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이 아베의 말이 과연 사실일지 팩트체크 해드릴게요.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합의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보장이 담겨있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이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일본산 자동차의 25%의 관세가 언제든지 매길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일본산 자동차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가 10배로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브랜드 상위 랭킹을 보시면요. 여기 토요타가 222만 대, 혼다 145만 대, 닛산 134만 대, 스바루 68만 대씩으로 일본이 미국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건설해서 상당수를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마다 170만 대 정도를 일본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1년간 수출한 자동차는 60조 원, 자동차 부품은 10조 원 정도인데 이것들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 시나리오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말처럼 단순히 일본의 야망에 불과하였고 최악의 시나리오인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폭탄 가능성조차도 불식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온 일본 정부. 그런데 정작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집단은 가만히 묵묵히 일만 하고 있었던 일본의 농업과 축산업 종사자들이죠. 이미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해마다 옥수수 2조 5천억 원, 대두 1조 2천억 원, 돼지고기 1조 5천억 원, 냉장 소고기 1조 2천억 원, 냉동 소고기 4,600억 원, 쌀 2,300억 원, 밀 8천억 원, 치즈 1,700억 원씩 수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8조 4천억 원어치 저렴한 미국산 농산물들이 일본에 쏟아져 들어온다면 상상도 못할 만큼 끔찍하겠죠. 한국과 일본의 농업 GDP 추이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농업을 포기한 것은 물론이고 일본 농업 종사자들을 단순히 미국과 딜을 보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듯한 아베의 외교는 점점 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고 일본의 농업 GDP 차트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하락 구간입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한국의 농업 GDP는 견고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죠. 아마 일본의 1년 농업 GDP는 기껏 해봤자 50조 원 정도로 총 GDP가 6천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1%도 안 되는 산업은 버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고령화 국가로 특히 농업 종사자들이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이 조사한 2018년부터 2030년까지 농촌 인구 변화를 보시면 중국과 대만 다음으로 빠르게 감소하는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마이너스 20%에 가깝죠. 반면에 한국은 오히려 소폭 늘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일본 농촌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본 수백 개의 작은 도시와 마을들이 완전히 버려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오늘날 기준에 따르면 일본의 더 많은 도시가 살 수 없게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인구 1억 2,700만 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현재 일본 전체 면적의 14%에 불과한 도심 지역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아베가 이 7천만 도심 인구들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